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잘 다시 잘할 때까지. 왜냐면 이게 반응이 분위기를 좋더라고. 너무 잡았어. 우리 지금 신나게 네. 조금 톤 올려볼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보신 분들의 이렇게 일종의 모니터 중에 하나가 이걸 잘해라. 이게 엣지가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원이 형 따라가고 싶으면 네. 목소리 깔았더니 역시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좋습니다. 자, 한번 오늘 좋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MBS 오늘 궁금했어요. 풀어주시죠. 저도. 예, 네. 오늘 MBS가 이제 19일에서 21일 사이 조사를 했고 1,001명 조사했어요. 여기가 이제 정기 조사를 하는 데인데 여론조사 회사 4군데가 2군데씩 해갖고 이제 500샘플씩 1,000샘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핫했던 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 포인트나 낮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막 난리가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지금. 맞아요. 여지껏 지금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았던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았냐.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답을 먼저 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하. 예. 왜 그랬냐면 이 MBS가 이 정당 지지도 문항을 6번째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그 앞에 5개 문항이 그 5개 문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신뢰도,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보기 문항도 5개인가 6개씩 있어. 그래갖고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슬슬 이제 올라와. 짜증이 올라오고 거기다가 5번은 또 서브 문항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저기 남북 관계 분야, 무슨 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5개를 대통령과 관련한 걸 총 10문항을 하고 나서 정당 지지도를 문항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중간에 다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 국민의힘이 35% 나오고 민주당이 25% 나와서 네. 지난 조사 2주 전 조사하고 대비하면은 2주 전 조사는 5% 포인트 차이 났는데 이번에 10% 포인트 차이 그러게요. 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패 문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진보 성향층도 한 250명밖에 안 돼요. 중도 보수가 많아서 약간 지금 보수 편향이 되어 있는 그런 좀 조사가 이번에 돼버렸다. 근데 여기가 정기조사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 성향이 항상 250명 내외가 돼갖고 그 보수 과표집이다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이 MBS 조사거든요.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얘기하듯이 여론조사를 불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네. 그런 과표집 말고 1차적으로 과표집이다라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 혹시 원인을 따진다면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문 순서죠. 설문 순서. 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는 사실 좀 오염이 되면 안 돼서 앞쪽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개나 물어보고 뒤에 물어보면 지지층이 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약간, 리얼미터나 다른 정당 지지율 조사하는 건 이렇게 순서가 다른가요? 앞에 하고 그 그래요? 대통령 지지도 하고 바로 다음에 묻거나 아니면 정당 지지도 먼저 묻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 묻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문항을 잘 넣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문항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은 36%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54%로 지난 2주 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긍정 평가는 상승을 했고 부정 평가는 하락했는데 제가 저기 지금 리얼미터 월요일 날 나온 거랑 비교를 해 드리거든요. 그 오른쪽 건가요? 네. 네네. 아래가 오른쪽, 리얼미터. 아래가 리얼미터, 아래가 위에가 리얼미터가 MBS인데 리얼미터가 38.7%로 지난 여기는 이제 매주 조사를 하니까요. 지난주 조사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와서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뭐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의 그 흐름을 갖고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일요일 날 나왔던 수능 관련한 대통령 발언 플러스 황보승희 의원의 개인사 플러스 그 정치 자금 문제 이거는 아직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특별한 의미나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겠군요. 저는 변화 없다고 35, 봅니다. 6% 정도 안팎에서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 예. 그리고 이게 갤럽 조사도 보면은 한 35, 4 이 정도 나오니까 그거는 비슷한데 정당 지지도는 앞에 문항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예, 차이가 났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료 좀 보여주시죠. 네, 요 다음은 이제 이번에 그 MBS 조사에서 이제 그 가장 좀 중요하게 나온 총선 지형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총선 때 야당에 힘을 실어줄 거냐, 여당에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게 44대 43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저게 거의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물어보다가 저렇게 뒷부분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주 조사보다 더 견제론이 더 높아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살짝 또 1%가 높아졌지만 높아졌으니까. 지금 비등비등하게 나왔잖아요. 네, 비등비등하게 나왔죠. 다른 항상 데 비슷하게 나왔죠? 네,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른 왜냐면 데에 저게 비해서 좀 네,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앞에 대통령 관련 문항이 너무 많아서 네. 진보 성향층이 이탈을 한 결과 이제 저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다른 데서 조사는 여당을 지지하겠다라기보다는 야당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 네. 특이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저렇게 물어본 거 예를 들면 정부 여당 지원, 정부 여당 견제 둘 다 여당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하겠다 뭐 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그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물어본 중심으로 거는 물어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이제 들리는 게 여당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여당을 견제할 거냐 견제할 이 거냐. 뒷부분이 들리는 거라서 네. 여당을 축으로 물어본 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찌됐든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높게 견제론이 나오죠. 굉장히 낮죠. 낮게 나온 예, 거잖아요. 낮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수 진보 성향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뒤에서 저걸 물어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여당을 좀 지원하다가 높게 올라올 수밖에 근데 없죠. 전체적인 추세로만 보면 네. 그렇게 튀는 조사는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이 조사 자체에서는. 근데 아까 비슷하게 여기 나오는 의원님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 구조에서부터 벌써 좀 튀게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왜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MBS가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가 봐요. MBS 회사들이. 네. 왜냐면 이제 저기 MBS 회사가 사실은 이제 좀 여러 작년 회사가 지금 모여서 네 같이 개가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지표 조사하는 게 굉장히 사실 조사 회사들은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거에 의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이제 그 조사 회사가 어떤 이미지, 어떤 편향의 이미지를 가지면 조사 회사들이 저런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기관 공공 조사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편향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영업하는데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번 주 나온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네. 대통령과 관련된 집중적인 조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이번에만 나온 게 정당에 아니고 대한 지지율 계속 조사는 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쟤네가 지금 계속 대통령에 똑같은 대한 거를 형태예요? 여러 차례 계속 그래요? 저걸 네. 트래킹을 하고 이번에만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이 조사의 흐름으로서는 그렇게 튀는 조사는 아닌 거잖아요. 튀는 조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문항을 그러니까요. 여섯 계속 개를 비슷한 다섯 개를 배치하고 정당을 묶고 똑같이 해오니까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보면은 플랫하게 평이하게 튀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니까 다른 데랑 또 비교해서 보니까 요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줘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조사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0, 30대 지지율이거든요. 20, 30대 예, 지지율. 20, 30대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많이 빠진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문제가 있었는데 왜 민주당이 더 20, 30대에서 안 올라가고 더 빠졌냐?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대통령 지지율을 많이 물어본 게 20, 30대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진보 성향은 많이 빠져나가고 보수 성향층이 끝까지 응답을 계속 해주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이 빠진 걸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약간 앞에서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20, 30대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20대에서는 20에서 27 지난 조사랑 대비하면 7%포인트나 국민의힘이 더 상승을 했어요. 20, 30대에서 이게 20대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수능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많은데.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에이, 20대에서 그런 결과 그런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네. 그 20대에서 또 대통령 지지율은 그 23%, 그러니까 22에서 23%여서
지금 대체로 보면 모든 게 다 대통령이 더 높고 국민의힘 여당이 더 낮은데 네. 20대에서는 거꾸로 나왔어요. 당이 더 높고 당이 높고? 대통령이 더 낮게 나왔어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당이 더 높고 당이 30%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26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보다 낮으면 총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야, 대통령을 맞아요. 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김형준 교수가 이 MBS 조사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수능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에는 그렇게 악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설을 해줬거든요. 그 명지대 예, 그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가. 김형준 교수. 예. 그 거기는 근거로 뭐,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여당의 악재가 아니었고 중국 대사 만난 것도 이렇게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여당의 악재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요거는 설문을 보고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건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그걸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뭐, 아니, 예, 여론조사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난번에 동아일보 발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아레날 조사.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 조사를 바로 만회하기 위해 바로 의도가 반영된 조사 같다는 느낌을 받게 여권의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반영이다. 뭐 아무튼 MBS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은영 소장 입장은 조금 과다 표집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설문의 구성이 순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네,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10%나 격차가 난 갑자기 열대했던 격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전에는 다른 순서로 물어봤는데 이번에 바꿨다라면 조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늘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뭐 야당의 이 여론조사가 좀 떨어질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 뭐 이정원 앵커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혁신에 대한 기대가 음. 큰데 그 혁신을 추진하는 속도가 생각처럼 붙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답답함, 지지층에. 그렇죠. 일단 혁신위원회가 뭐 며칠 전에 출범하긴 했죠. 근데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이번에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선임되고 이틀 전에 출범했습니다만 또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개파 안배를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민주당 내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파를 안배해서 도대체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네. 우리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의 생각인데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은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좀 더 힘있게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요즘에 이정원 앵커 네. 혁신행동, 혁신회의 열심히 네.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혁신회의나 혁신행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혁신행동이나 혁신회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혁신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한 4번째 정도 오늘 했습니다.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이 대의원제 폐지, 네. 그다음에 2번째가 당무감사 공개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선출직을 컷오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당원들이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당장 처벌한다고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내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변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정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네. 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10%나 낮잖아요. 10%포인트 낮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MBS가 계속 민주당이 28% 이렇게 나왔어요. 딴 데보다 그렇죠. 더 낮았는데 맞아요. 20%대였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계속 혁신위를 빨리 꾸리고 정권을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을 주고 혁신을 꾸렸는데 지금 개파 안배를 해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맞아요. 얘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이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일부에서는 없어요.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혁신이다. 뭐 이런 식의 진짜 개수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천권을 내려놔라. 또 오늘 뭐 그렇게 주장을 이제 했죠. 얼마 너무- 뒤면은 네. 6월 29일이잖아요. 네. 우리 87년 6월 항쟁에 6.29 선언에
한 줄 핵심은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였죠. 네.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 대의원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결국엔 그 하나는 당원 민주주의고요. 그게 표의 당내 증가성이고, 민주주의예요. 네, 네.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면서 정말 당원들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절에 이 간접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정현 네. 앵커가 이번 속도를 좀더 10% 내라. 갭을 예를 들면 뭐 윤석열처럼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고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혁신에 조금 게을렀구나. 네. 좀 더 혁신하라는 우리 지지층의 회초리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동안에도 털프가이님은 진짜 우리 방장이네. 예, 털프가이님 이거 지금 PPL 선 PPL 후 정산. 최원재님 저대꾸알 완료. 저대꾸알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예, 털프가이님 저대꾸알 가자. 뭐 아무튼 오늘은 박유진 시의원님 나오셨군요. 털프가이님 계속 네. 김윤상 오마이 TV PD 김윤상 화이팅. 예. 우리 이호 작가님 내려주십시오. 이호 작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야 이호 반겨주셔서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셨네요. 네. 이호 작가님 제가 아까 패친 맺었는데. 그러셨어요? 이호 작가님도 우리 호여사시고 월요일 팀의 이 핀치 히터로 저희가 늘 이렇게 풀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호위여사 지금 군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인력이잖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화끈하게. 이제 번개 방송처럼 타이틀은 네. 놓고 오늘 몇 시에 방송하니까 오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래갖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 풀이 있으니까 우리가. 김현성 대표님 너무 멋지신 분. 파이팅입니다. 털프가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못 읽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쑥스러워갖고 제가 제 얘기는 잘 못 읽겠어요. 네, 네. 자, 아무튼 첫 번째 코너 우리 이은영 소장의 여론 브리핑 너무 잘 읽었고 아무튼 MBS로 조금 약간 마음 상하셨던 우리 지지층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